이정희는 64세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홀로 보내는 하루하루는 길기만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랑 파크골프 한번 해봐. 옆집 친구 경숙이가 권했습니다. 파크골프요? 그게 뭐예요? 골프인데 쉬운 거야. 공원에서 하는 거라 부담도 없고.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운동다운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뭘 못해.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지금은 재미있어서 매주 나가. 경숙이의 권유에 정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목요일 오전, 정희는 경숙이와 함께 도심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잔디가 깔린 코스 곳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와, 사람이 많네요. 요즘 인기가 많아.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경숙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파크 골프 모임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이 절반, 여자분들이 절반 정도였습니다. 모두 익숙한 모습으로 클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모임 회장이라는 분이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파크 골프는 처음이시죠?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클럽을 빌리고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정희는 첫 번째 홀에 섰습니다. 하얀 공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치세요. 경숙이가 격려했습니다. 정희는 클럽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때문에 긴장되었습니다. 휙! 클럽이 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헛스윙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하지만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이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서툴러도 되나요? 정희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한 남자분이 다가왔습니다. 67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이시면 당연히 어려워요. 그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김동호라고 합니다. 아, 네. 이정희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클럽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동호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손은 이렇게 잡으시고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세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시선은 공을 보시고. 동호의 지도 덕분에 정희는 조금씩 감을 잡았습니다. 이제 천천히 쳐보세요. 이번에는 공이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멀지는 않았지만 성공이었습니다. 와, 됐어요. 정희가 기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훌륭해요. 동호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민망하네요. 다들 잘하시는데. 정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동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홀로 이동하면서 동호는 계속 정희를 도와주었습니다. 공이 구르는 방향을 잘 보세요. 잔디의 기울기도 중요해요.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굴려보낸다는 생각으로. 동호의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정희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가르쳐드리는 재미도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호 씨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저도 처음엔 정희 씨처럼 서툴렀어요. 그래요? 지금은 정말 잘하시는데. 연습의 힘이죠. 9홀을 다 돌고 나니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아! 홀인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요? 제가?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첫날에 홀인원이라니 재능이 있으시네요. 동호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희는 동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나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매주 목요일에 모여요. 동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렸고 새로운 운동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동호라는 분이 친절했습니다. 마음씨도 좋아 보였고 가르쳐주는 솜씨도 훌륭했습니다. 혹시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파크 골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도 파크 골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동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정희는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어떨지 정희는 벌써부터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이 왔습니다. 정희는 일주일 내내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파크 골프장에 도착하자 동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지난주가 너무 재미있어서요. 정희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실까요? 지난주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주일 새 다 까먹었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이제 정희의 얼굴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홀에서 정희는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공을 치려다 빗나갔습니다. 아, 또 실수했네요. 정희가 민망해하자 동호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동호는 구르는 공을 주워왔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이런 일만 시키네요. 뭘요? 저도 처음엔 공 주우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동호의 배려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세를 다시 봐드릴게요. 동호가 정희 옆에 섰습니다. 클럽을 이렇게 잡으시고 발은 조금 더 벌려주세요. 동호의 손이 정희의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시선은 공에서 떼지 마세요. 정희는 동호의 지도대로 공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맞았습니다. 와, 잘 나갔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동호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멀찍이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상수, 70세의 클럽 회장이었습니다. 상수는 이 파크 골프 모임을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특히 여성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 두 사람 요즘 붙어 다니네. 상수가 옆에 있던 회원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김동호 씨가 정희 씨를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상수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3홀째에서 정희가 또 실수했습니다. 공이 러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어디로 갔지? 정희가 공을 찾으려 했지만 동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여기 있네요. 괜히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동호의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무슨 오해요? 동료끼리 돕는 건 당연하죠. 동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은근히 동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동호가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5홀째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수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아직 멀었어요. 동호 씨가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그래도 기본기는 중요해요. 다음 라운드는 나랑 한 조하죠. 상수의 제안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감사한데요. 하지만 동호 씨와 함께하는 게 편해서요. 편하다고요? 네, 제가 실수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거든요. 정희의 조심스런 거절이었습니다. 상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죄송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수의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동호가 다가왔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정희가 얼버무렸습니다.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같이 라운드 하자고 하셨는데 전 동호 씨와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아, 동호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괜찮으셨을까요? 기분 나쁘셨을 것 같은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정희 씨가 편한 게 중요하죠.
하지만 동호도 상수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나머지 라운드 동안 상수는 계속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동호가 정희를 도와줄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8홀에서 정희가 좋은 샷을 했습니다. 와, 정말 잘 쳤어요. 동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동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희 씨 실력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상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령은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실력은 본인이 갖춰야 하는 거죠.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동호와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9홀을 마치고 카페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모임은 실력 향상이 목적이에요. 너무 침묵에만 치우치면 안 되죠. 다른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여러 사람에게 배워야 해요. 한 사람한테만 의존하면 편향될 수 있거든요. 상수의 말은 분명히 정희와 동호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과도 함께 해보겠어요. 동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상수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즐거웠던 파크 골프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나왔나 싶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호가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위해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호도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상수의 견제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 모두 다음 주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편안하게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을까요? 상수는 집에서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으로서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작은 파크 골프 모임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가 끝난 후 회원들은 근처 막걸리집에서 뒤풀이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의 전통이었습니다. 정희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정희 씨도 한잔 하세요. 경숙이가 막걸리를 따라주었습니다. 전술을 잘 못 마셔서. 괜찮아요. 조금만 드시면 돼요. 사람들은 둘러앉아 오늘 경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 윤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66세의 말순은 모임에서 유명한 수다쟁이였습니다. 아이고, 오늘 보니까 재미있더라. 뭐가요? 동호 씨랑 정희 씨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요즘 붙어 다니던데? 새바람 부는 거 아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순 씨,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경숙이가 말렸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정말 잘 어울리긴 해.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뭘 그런 말씀을. 부끄러워하네. 그럼 정말인가 봐. 말순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동호는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호 씨는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정희 씨가 초보라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던데? 완전히 매니저더라. 말순의 말에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한쪽에서 오선영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62세의 선영은 모임의 고참 회원이었습니다. 동호 씨가 저럴 줄 몰랐네. 선영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작년부터 동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말순이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뭘요? 동호 씨랑 정희 씨 말이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선영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부러워하는 거 아냐? 무슨 소리예요? 선영이 약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어요. 벌써요? 이제 시작인데. 늦으면 안 되거든요. 정희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동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보겠어요. 두 분 다 가면 재미없잖아요. 말순이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동호와 정희는 함께 막걸리집을 나왔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민망해서요. 말순 씨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소문이 날까봐 걱정돼요. 정희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다른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오늘 봤지? 동호랑 정이 완전히 커플이더라. 정말? 나는 잘 못 봤는데. 아, 눈치도 없네. 동호가 정이만 쳐다보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선영이 경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정이가 정말 동호한테 관심 있는 거야?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친절하게 해주는 거 아닐까? 친절한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 왜? 뭔가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선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희는 집에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괜히 나갔나 싶네. 하지만 동호의 따뜻한 시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좋은 분이긴 해.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소문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들었어? 파크 골프 모임에 새로운 커플이 생겼다던데. 누구? 김동호 씨랑 이정희 씨. 근처 상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화요일, 정희는 마트에서 선영을 만났습니다. 어머, 정희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파크 골프 재미있죠? 네, 덕분에 잘 배우고 있어요. 동호 씨가 많이 가르쳐 주시던데요. 선영의 말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네.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의존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죠. 맨날 붙어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선영의 견제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요일 저녁, 동호가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내일 일찍 나오실 수 있어요? 왜요? 개인 레슨을 해드리려고요. 사람들 없을 때 편하게. 괜찮을까요? 혹시 또 뭐라고 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동호의 말에 정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고마워요. 내일 아침 8시에 만나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일 누군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호의 따뜻한 마음은 고마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동호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동호의 진심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정희는 약속한 대로 파크 골프장에 나왔습니다. 동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네, 고마워요. 이른 시간에. 별 말씀을요. 사람 없을 때가 연습하기 좋아요. 동호의 개인 레슨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희의 자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와, 정말 많이 늘었어요. 동호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연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으니 부담도 없었습니다. 9시가 되자 다른 회원들이 하나 둘 도착했습니다. 상수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벌써 와 계셨네요. 상수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조금 일찍 나와서 연습했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둘이서요? 네. 정희가 머뭇거렸습니다. 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군요. 다른 회원들도 모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대회 준비 모임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클럽 첫 대회예요. 상수가 설명했습니다. 상금도 있고 트로피도 준비했어요. 회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희 씨도 참가하시죠? 저는 아직 실력이 괜찮아요. 경험이 중요해요. 상수가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 다음 주 대회는 내가 직접 코치해 줄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한데요. 그럼 우승도 가능하지 않겠어? 상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에 강한 소유욕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호 씨는 다른 분 도와드리시면 돼요. 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호가 멀찍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뜻밖에도 선영이 상수 편을 들었습니다. 정희 씨도 다른 분께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 사람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죠. 말순도 거들었습니다. 정희는 곤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희가 동호를 바라봤습니다. 동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럼 회장님께. 좋아요. 상수가 기뻐했습니다. 다음 주 대회에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 최병호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병호는 모임의 조용한 회원이었습니다. 병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도 정희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조용히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밀려나는 제3자구나. 병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상수는 계속 정희 곁에 붙어 있었고 동호는 혼자 라운드를 돌았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상수가 정희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상수의 손이 정희의 손에 닿았습니다. 정희는 불편했습니다. 아, 네. 정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동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더 문제가 될까? 동호는 참고 있었습니다. 5홀에서 정희가 좋은 샷을 쳤습니다. 잘했어요. 역시 내가 가르쳐 주니까 달라지죠? 상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동호가 가르쳐준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동호 씨 덕분이에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정희가 얼버무렸습니다. 8홀에서 정희가 실수했습니다. 공이 연못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다시 치시면 돼요. 동호가 다가와서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정희가 안도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제가 코치하고 있는데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도움은 됐으니까 가세요. 상수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동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뭐 이런 일로. 병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9홀을 마치고 카페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상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대회 준비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는 내일부터 매일 나와서 연습하시면 어때요? 매일요? 네. 우승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상수의 요구가 점점 과해졌습니다. 동호가 견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부담이에요? 실력 향상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도 정희 씨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씨, 어떻게 생각해요? 상수가 정희를 압박했습니다. 정희는 갈등했습니다. 거절하면 분위기가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때 병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강요할 일은 아니죠. 뜻밖의 도움이었습니다. 병호 씨 말이 맞아요. 경숙이가 거들었습니다. 상수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희 씨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더 이상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경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평화로운 파크 골프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인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동호의 진심만큼은 믿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클럽 첫 대회 날이 왔습니다. 정희는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대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수와 동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희야, 긴장하지 마. 경숙이가 격려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하지만 평소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상수는 정희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동호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꼭 좋은 결과 내야 해요. 상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코치했으니까 기대가 커요.
정희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대회는 18홀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반 9홀에서 정희는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상위권 입상할 수 있어요. 상수가 기뻐했습니다. 동호는 혼자 라운드를 돌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희 쪽을 바라봤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10홀에서 정희가 실수했습니다. 공이 러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실수했네요. 괜찮아요. 다음 홀에서 만회하면 돼요. 상수가 달랬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상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동호가 멀리서 작게 말했습니다. 정희에게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정희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후반 9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의 성적은 중위권이었습니다. 아직 기회 있어요. 마지막에 잘하면 돼요. 상수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17홀까지 왔을 때 정희는 3등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홀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번 홀이 결정적이에요. 상수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였습니다. 이번 홀에서 버디를 내면 2등도 가능해요. 정희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18홀은 가장 어려운 홀이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동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편하게 하세요. 동호의 말이 정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티샷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동호가 멀리서 격려했습니다. 상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클럽을 휘둘렀습니다. 공이 높이 날아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홀컵 쪽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의 행방을 지켜봤습니다. 착! 공이 홀컵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홀컵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 회원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두 남자가 동시에 박수를 쳤습니다. 동호와 상수였습니다. 하지만 두 박수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호의 박수는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잘했다. 정말 노력했구나.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수의 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보람이 있군. 내가 가져야 할 여인이야. 라는 소유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의 눈빛을 번갈아 봤습니다. 동호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상수의 눈에는 만족감과 함께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잘했어요. 상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역시 제가 가르쳐드린 보람이 있네요. 동호는 멀리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말없는 축하였습니다. 정희는 동호의 그 작은 제스처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퍼팅을 마치고 정희는 2등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해요. 회원들이 정희를 둘러쌌습니다. 처음 대회에서 2등이라니 대단해요. 정말 실력이 늘었네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에서 정희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상수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우리 클럽 위상이 높아졌어요. 상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 이건 뭐 삼각관계 드라마가 따로 없네. 말순의 농담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동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수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 씨, 그런 농담은.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정말 재미있긴 해. 말순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병호가 조용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병호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격려였습니다. 정희는 병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받은 박수들, 서로 다른 눈빛들, 그리고 말순의 농담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는 자문했습니다. 상수의 관심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클럽에서의 위치를 생각하면 함부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상황 때문에 그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트로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트로피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까, 아니면 더 복잡한 관계의 시작일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어떨지 정희는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파크 골프는 이제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